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 건축학과가 성비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8대 2였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어, 저희 학교는 한 반에 이 반이 있어요. 반이라고도 하고 스튜디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한 반에 어, 평균 10명이었습니다. 그 평균 10명에 여학생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친해지기 좀 쉽게 친해질 만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마스터가 같았어요. 이 말이 좀 웃기죠? 마스터 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홍대 건축에. 요즘은 없어졌지 않을까 싶은데 그 선배 한 명을 마스터로 지정을 하고 선배가 이제 밥도 사주고 마감할 때 이제 시다들이 도와줘요. 시다발이의 준말이겠죠. 그 도와주면은 뭐 배우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이런 류의 교류를 일체 참여를 안 하거나 못했는데 유일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 통틀어서 몇 번 이런 선후배와의 교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 이 마스터들이 OT였나? 신입생들 오면은 뭐 OT였겠죠? 그 너 마스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가지고 아니 없는데요? 이러면은 너 내 시다 해라 이러면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 제 마스터는 이제 누나였어요. 2학년에 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름 생각나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 누나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시다가 2명이었습니다. 웬만하면 1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다가 1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은 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더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샤프하고 도도하고 감정을 일체 어, 잘 드러내지 않는 뭐 한 번씩 웃고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는 하는데 막 활발하게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친구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친구랑 그래도 이제 학기 말 또 학년 말 이쯤이 돼가면서 이제 조금 더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친해졌을 텐데 같이 맥주 한잔 했던 게 한두 번도 안 될 거예요. 그 한두 번 안 되는 그 한 번 중에 하나가 생각이 너무 남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걔가 했던 말이 제 삶에서 중요한 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어 못 사는 집안의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거나 뭐 평범한 거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쪽? 뭐 하여튼 중산층적인 느낌의 아이였고 당시에 저한테는 밥 끼니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저한테는 중산층만 하더라도 엄청난 뭐 저한테는 부자였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참 그게 부러웠어요. 그 학교를 원활하게 입학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웠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말투가 이제 이상하게 굳어버린 거고 이게 약간의 뭐 어쨌든 지금 그런데 그때는 사투리도 더 그러니까 더 어색했을 거예요 말투가. 근데 그런 저의 입장에서 그 친구를 볼 때에는 걔가
경기도 출신이거나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뭔가 도도하지, 이렇게 뭐 딱히 뭐 흠잡을 데 별로 없지, 그리고 뭐 집안도 뭐 괜찮은 것 같지, 말투도 뭐 서울 말투지, 뭐 하여튼 막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 분위기였는데 이 서두가 길어졌는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참 외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외롭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으로부터 외롭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을 나가셔서 할머니랑 오랫동안 자랐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좀 상처였나 봐요. 상처 아닌 상처? 그래서 엄마랑 사이가 나쁘냐고 했더니 뭐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랑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극심한 어떤 케이스라고 당시에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과 그 친구의 어떤 그때 당시에 고백했던 그런 얘기들을 곱씹어 보면은, 이 아이가 자라오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엄마는 그거를 잘 헤아려 주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겉으로 가뜩이나 표현도 안 하는데 상당히 골문 그 공허함과 그 결핍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 친구를 30이 넘은 시점에도 봤어요. 그 당시에 동기 친구들이 그래도 서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간간히 연락이 닿는 친구들이라서 결혼식 때 봤습니다. 보면서 또 인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밝아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때 내가 그랬나,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때 대화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결핍이나 궁핍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왜 유독 그 친구의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들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랑 되게 떠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때 좀 그게 낯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그런 케어받음, 하여튼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결핍이 아니라 궁핍이 아니라 그런 거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한테 결핍이 있었다고 한데 전혀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뒤늦게 느꼈어요. 20대 한 중반쯤? 이때 저는 많은 크라이시스가 또 삶에 있었는데, 이 친구로 인해서 저게 뭘까? 저게 무슨 뜻일까? 얼마나 저게 중요한 걸까?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남겼고, 해가 지날수록 다양한 관점에서 그때 그 질문을 들여다보게 됐고, 지금까지도, 작년과 지금도 중요한 어떤 삶의 사안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할 때 그 친구의 그 부분을 간간히 떠올려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 간의 어떤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사랑,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의 어떤 무언가, 또 부모 입장에서의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부모는 아니지만 참 오랫동안 관심 있게 관찰을 해왔는데, 어쨌든 아까 비디오를 끝나고 나서 끄려고 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참, 저는 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관계는 그냥 관계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뭐 아예 모나거나 그런 편도 아니라서 20대 중후반에는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참 풍족하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쪽의 그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서른, 마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예전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잖아요.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돈에 꽂혀서, 직장에, 커리어에, 뭐 혹은 뭐 또 무언가에 꽂혀서 몇 년을 집중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뭐 실패든 뭐든 하면서 또 정신이 이렇게 쏠렸다가 저렇게 쏠렸다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훅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읽는 게 많잖아요. 그 읽는 게 많다는 거를 이제 자각하게 될 때쯤에는 이제 많이 잃은 상태겠죠. 그 상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 둘 빠져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돌아볼 만한 것이 아주 기초적인, 이게 정말 이만큼 중요했던 건가? 라고 싶을 만한 건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걸 과연 어떻게 채워야 될까? 뭘 하면 그걸 채우는 걸까?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는 것이 채우는 걸까? 관계를 어디까지 좋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 저한테는 그게 참 어려운 질문. 저는 주변에 그런 샘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는 거의 전무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참 열심히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실천은 잘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죠. 저는 연인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일단 잘 모르고, 일단 감정을 잘 몰랐고, 그리고 사랑의 정의를 잘 몰랐고, 그 필링을 몰랐고, 띵킹을 몰랐고, 그 다음에 사랑의 중요도를 몰랐어요. 이게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지, 이렇게 중요도의 위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 위계 포지션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미처, 뭐 듣기로는 수없이 듣죠. 뭐 중요하다, 뭐 저한테는 낯선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 역시 근 몇 년 사이에 여러모로 집중을 해보게 됐고,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라고 깨닫게 됐어요. 한편 제가 이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성장이 있고 성과가 있고 나의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고, 혹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또 성장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이제 끝에 갔을 때는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별로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극적으로 끝에 가는 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죽는 거고, 그런 업적으로 치면 업적의 최고봉이 되는 거겠죠. 어디까지가 최고봉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주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얻으면 그게 최고봉인지, 대통령이 되면 최고봉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명예, 어떤 기술의 어떤 성과의 어떤 업적의 이런 최고봉이 이제 그쪽으로는 끝일 거고,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나이가 다 차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끝일 텐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까지를 위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이, 어떤 포인트가 가치가 있길래, 다른 것보다 이렇게 우선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훨씬 신경을 못 쓰고 있던, 별로 와닿지도 않았던, 이 사랑이라는 다소 오글거리였던 저한테는, 별로 나에게는 관계가 없었던 이 개념이, 어,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이게 위계가 조금 내가 미처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팩트보다 어떤 사실과 어떤 클리어한 정보와 지식과 어떤 논리와 이런 것보다 자신의 감정, 또 느낌, 그리고 기분, 이런 거를 쫓는 현상, 그리고 그걸 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거에 집중한 나머지 팩트가 손상이 되고, 논리가 안 맞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고, 이런 형상들을 보면은 전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겉으로 무시하지 않았더라도 속으로라도 무시를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뭘 좀 모르네. 이런 식으로. 저거는, 힘 있는 어떤 주장이 아니야. 저거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까지라도 생각했던 제 자신이 지금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최근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얘기가 좀 샜지만 어쨌든 1학년 1학기 때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이제 교제를 했던, 그 이성 교제 말고요.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그 당시에 저한테 참 소중한 친구였고, 지금도 이제 혹시라도 연락을 한다면 이제 기쁘게 맞아주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말했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바까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티월드가 있거든요. 그 약간 얇은 모퉁이 아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2008년에 그 티월드 위에 2층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어떤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병맥 하나씩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둘 다 맥주 잘 마시지는 못했겠지만.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게 생각이 나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또 무슨 생각나면 불쑥불쑥 또 올릴게요. 이건 제목을 뭘로 올려야 되지? 어쨌든